이번 차시는 우리 22일에 세 분반 모두 다 수행평가 보기로 했는데 그 수행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수행평가는 우리가 오늘 한 문제 제할 거야. 이따 알려줄 건데 총 7문제에 대해서 그 중에 3문제를 선생님이 뽑아서 문제를 낸 거고요. 그 문제를 그 평가 기준 4개에 맞춰서 푸시면 됩니다. 근데 그 문제 자료 형태는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로 나온 것이 표가 될 수가 있고 표로 제시된 자료가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해서 자료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 표에서 그래프로 아니면 그래프에서 표로 아니면 뭐 그림으로 줬던 거를 글로 줄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자체는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 필요한 개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제 해결 과정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정도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거 예상하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문제 풀러 오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 지난번에 이 17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D1, D2에 대한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서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바로 다음 문제부터 풀게요. 일단 그 전 상황은 뭐 반응 전에 1번 실린더에는 A기체 7N, B기체 3N 있었다. 반응 전에 2번 실린더에는 A기체 N몰, B기체 9N몰만큼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고 반응이 모두 진행된 다음에 1번에는 A6N, C2N, 2번에는 B6N, C2N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1번 실린더의 C의 단위 부피당 질량, 즉 부피분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전체 부피는 전체 기체에 의해서 8리터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C는 C의 양, EN이 있고 거기다 C의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이게 C의 질량이 돼요. 해서 전체 부피당 C의 부피당 C가 차지하는 부피당 C의 질량이고요. D2를 조금 어려워했는데 얘들아 얘네들을 반응하고 남은 거, 얘네들 반응하고 남은 거, 즉 여기는 A가 남아있고 C가 있죠. 여기는 B가 남아있고 C가 있어. 여기를 열어서 얘네들 나머지 반응을 시킨 거잖아. 반응하고 나서 남는 전체 기체는 A4N몰이랑 C8N몰이 남아있어요. 그럼 1번 실린더, 2번 실린더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A4N이 2N, 2N 공평하게, C8N이 4N, 4N 공평하게 들어있어. 그럼 1번 실린더에는 A, 2N, C4N 들어있고요. 2번 실린더에도 A, 2N, C4N만큼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는 궁금한 건 1번에 해당하는 거니까 1번에서 C가 차지하는 부피분의 질량 알면 되고요. 일단 전체 기체의 부피는 A, 2N, C4N 있어서 총 6N이 들어있어. 그럼 얘네들의 전체 기체 부피는 6리터가 되겠죠. 여기에 C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C의 질량은 C는 4N몰만큼 있어요. C의 화학식량을 C라고 가정했어요. 라고 해서 D2분의 D1 계산하시면 8분의 3 나옵니다. 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볼게요. 다음은 기체 A와 기체 B의 반응에 대한 자료와 실험이다. 화학반응식. A계의 A가 B계의 B계를 만나서 반응하면 C계의 C계의 기체가 생긴다 라고 해서 화학반응식을 완벽하게 주지 않았고요. A, B, C는 반응 개수다 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기체들이 관여하는 반응에 대한 화학반응식을 줬고 T도씨 1기압 온도 압력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30리터다. 이걸 봐서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밑에 조건을 봐도 온도와 압력은 반응이 진행되면서도 T도씨 1기압으로 일정하다고 줬으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서 기체의 몰수는 부피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험 1의 과정 및 결과. 일정량 3리터의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넣어가면서 반응시켰을 때 우리 많이 봤지? 일정량의 반응물 하나를 넣어놓고 거기다 또 다른 반응물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반응을 진행시킬 때 B의 넣어준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 부피는 그림과 같았다. 해서 옆에 그래프 보면 우리 이런 일정량의 A를 넣어놓고 여기다가 또 다른 반응물 B를 넣어줄 때는 뭐를 찾아줘야 된다 했어? 분명히 한계 반응물이 전환되는 지점이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A가 충분해. 내가 B를 넣어주는 족족 B가 반응을 할 거야. 그럼 초반에는 B가 한계 반응물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B를 계속해서 넣어주면 언젠가는 내가 처음에 넣어준 A가 반응에 모두 참여해서 없을 때가 있겠죠. 그때는 아무리 내가 B를 넣어줘도 A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어. 즉 같은 말로 하면 C가 더 이상 생성될 수 없어요. 해서 한계 반응물이 바뀌는 지점을 기준을 먼저 찾아줘야 된다고 했고 그럼 반응의 양상이 바뀌는 B를 Wg만큼 넣어줬을 때를 기준으로 한계 반응물이
A에서 B에서 A로 바뀌게 돼요. 그럼 첫 번째, 이 지점이 의미가 있다고 했고, 두 번째, 한 개 반응물이 A로 바뀐 이후부터는 A가 없어서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B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고, 세 번째, 이 전에는 아무리 내가 계속해서 B를 넣어주더라도 B는 들어오는 족족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체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전체 기체의 부피는 A가 감소하는 양과 C가 증가하는 양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A 기체를 3리터 넣어줬을 때 걔는 B 기체 Wg과 반응한다는 반응 당량을 알려줬어요. 부피를 부피로, 질량을 질량으로 알려준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 캐치해 주시고, 두 번째, 여기는 이후에 대한 데이터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B가 몇 g을 넣었을 때 몇 리터를 차지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럼 세 번째 포인트, 한 개 반응물이 바뀌기 전, 즉 B가 한 개 반응물일 때를 보면 내가 실린더에 A를 넣어놓고 여기다 계속해서 B를 넣어줄 거야. 해서 B가 들어오는 족족 반응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죠. 그럼 여기는 어차피 이 실린더 안에는 B는 절대 있을 수 없어. 대신 어떤 변화가 있냐면 B가 들어와서 반응에 참여하는 A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A와 B가 반응함에 따라서 생성되는 C가 증가하겠죠. 얘네들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결정될 거야. A가 감소하는 양이 C가 생성되는 양보다 많다면 기체의 부피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될 때 기체의 양이 감소하면 부피는 감소하니까. A가 감소하는 양보다 C가 생성되는 양이 더 많다면 전체 기체의 부피는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A가 감소하고 C가 증가하는데 전체 기체의 부피가 변화가 없다. 이 말은 A가 감소하는 양과 C가 증가하는 양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해서 개수 A와 C가 같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놓으면 화학 반응식을 한번 해보면 A계의 A 기체는 B계의 B 기체를 만나서 A계의 C 기체가 생성된다라고 바꿀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실험 2로 넘어갑니다. 2Wg의 B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2리터의 A를 넣어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전체 기체의 몰수는 0.5였다라고 했는데 B 2Wg과 A 2리터를 반응시켰대. 이거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 우리 개수도 알지 못하는데 심지어 단위도 통일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여기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A 몇 리터는 A 3리터는 B Wg과 반응한다. 이 반응 B는 변하지 않아. 맞지? 반응 질량 B는 언제나 일정하죠. 개수비랑 같진 않지만 반응 개수비는 일정하니까 부피비는 언제나 똑같죠. 해서 3리터의 A가 Wg의 B랑 반응했다는 건 2리터의 A는 3분의 2Wg의 B랑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Wg의 B가 3리터의 A랑 반응했다는 건 2Wg의 B는 6리터의 A랑 반응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지금은 2리터와 2Wg이니까 한 개 반응물이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3리터의 A가 Wg의 B랑 반응했다는 건 3분의 2배인 2리터의 A는 3분의 2Wg의 B랑 반응한 거지. 그리고 A와 C의 앞에 개수 붙은 것이 같은데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니까 이 문제에서 개수 B는 반응 부피 B랑 같은 조건의 문제죠. 해서 A가 2리터 반응에 참여했으면 C는 2리터 생성이 됩니다. 제로 3분의 4Wg 2리터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전체 기체의 몰수분의 C 기체의 몰수가 0.5, 2분의 1이래.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야? 지금 남아있는 기체는 B기체 그리고 C기체가 남아있어요. 그 중에 C기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B기체와 C기체가 같은 양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캐치해줘야 되냐면 얘들아, 1몰의 기체는 30리터를 차지한대. 그럼 2리터는 몇 몰이 차지하는 부피겠어? 15분의 1몰의 기체가 2리터를 차지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C 기체의 단위를 리터에서 몰수로 변환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주어진 힌트. 전체 기체의 몰수분의 C 기체의 몰수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남아있는 B 기체와 C 기체의 양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몇 몰이어야 된다. 15분의 1몰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야. 그럼 질량 안에 몰수 안에 그럼 당연히 뭐 구해야 된다? 질몰화, 몰과 질량의 관계를 이용해서 화학식량을 구해줘야 됩니다. 화학식량은
기체의 양분의 기체의 질량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15분의 1몰이 차지하는 질량이 3분의 4W g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위 일단 지우시고 5 하면 20W가 비기체의 분자량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누구만 알면 돼? B분의 A, 반응 개수비만 알면 되지. 반응 개수비는 뭐라 했어? 반응 부피비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반응 부피비를 알지 못해요. 그럼 이 질량을 부피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몰수로 바꿔줘서 얘는 반응 몰수비랑도 같으니까 알아서 어떤 개념이든 사용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자 A 2L가 B 3분의 2Wg이랑 반응을 한대요. 근데 B의 분자량은 얼마다? 20W다. 그러면 A 2L랑 반응하는 B의 양, 몰수를 구해주시면 어떤 기체의 몰수는 그 기체의 화학식량분의 그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과 같은 것이죠. 해서 화학식량 20W짜리가 3분의 2Wg이 반응에 참여합니다. 하면 30분의 1 몰의 기체가 반응에 참여하는 거네. 자, 그럼 이걸 부피로 바꿔주셔도 돼요. 1몰이 30L 차지하면 30분의 1몰은 1L 차지하겠지. 그러면 A 기체 2L랑 B 기체 1L가 반응에 참여하는 거니까 반응 부피가 2대 1이야. 그럼 개수비도 2대 1이겠죠. 아니면 30분의 1몰과 반응하는 A의 양은 2L야. 이 기체에는 1몰은 30L가 차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2L는 15분의 1몰을 의미하죠. 그래서 반응 몰수비가 2대 1이니까 어쨌든 개수비는 2대 1이 나와요. 해서 B분의 A는 2가 됩니다. 정답은 40W 4번 골라주면 돼요. 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같이 볼게요. 이 문제도 그때 상당히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 기체 A랑 기체 B가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을 줬어. A 한 개는 B 두 개랑 만나서 C라는 기체 C개를 생성한대. 반응식을 완벽하게 주지는 않았어요. 했을 때 표는 AW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BWg을 넣고 반응시켰을 때 넣어준 B의 질량에 따른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에 대한 자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일정량의 A가 들어있는 데다가 B의 질량을 계속해서 1, 4, 7에서 1을 더하기 3을 더 넣어주고 3을 더 넣어주고 1을 더 넣어주고 2g을 더 넣어주고 라는 식으로 B기체를 계속해서 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찾아줘야 될 건 일정량의 A가 들어있는 통에다가 B기체를 계속 넣어준다면 언젠가는 한 개 반응물이 B에서 A로 바뀔 것이다. 반응 양상이 바뀌는 지점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반응 이전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비교를 해보면 1에서 4, B를 3g 더 넣어줬을 때 전체 기체는 3만큼 증가했어. 부피 단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보면 B기체를 2g만큼 더 넣어줬을 때 부피가 4만큼 증가했어. 여기는 3g 넣어줬을 때 전체 기체 부피 3 증가했는데 여기는 2g 넣어줬는데 전체 기체 4만큼 증가했네. 부피 증가 비율이 다르죠. 그럼 어쨌든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은 언젠가 한 개 반응물, 여기는 한 개 반응물이 B라고 하면 여기는 이미 한 개 반응물이 A로 바뀐 이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반응 당량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점은 한 개 반응물이 B고 이 지점은 한 개 반응물이 A다. 당량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그 당량 지점 이후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넣어주고 있는 기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랑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반응 양상이 달라졌다는 건 여기는 이미 한 개 반응물이 A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내가 아무리 B를 계속해서 넣어줘도 A가 없어서 반응이 진행되지 못해. 그러면 당연히 C도 더 이상 생성될 수 없겠죠. 단지 B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데이터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B 2g을 더 넣어줬더니 부피가 몇 증가했어? 4 증가했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이걸 통해서 B 1g은 원래 부피 이만큼을 차지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아까 문제 잠깐 가지고 올게. 지금 이 문제가 표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까랑 좀 달라서 적응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지점을 찾아줘. 그리고 이 이후에는 A가 한 개 반응물이기 때문에 넣어주는 B에 의해서 데이터가 조절돼. 여기는 A도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C도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단순 B만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B를 넣어줄수록 B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해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는 이미 한계 반응물이 A로 바뀐 지점이니까 B를 2g 넣어줬다고 할지라도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그러면 B 2g 넣어줬을 때 증가한 부피 4는 오직 B에 의해 차지되는 부피다 해서 B 1g은 원래 부피 이만큼을 차지하는 기체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반응이 완결되기 이전 지점이야. 그럼 여기도 얘들아 어쨌든 반응이 완결되기 이전 지점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야 돼. 이후에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 양상과 이 양상이 다른 거지 이전에는 양상이 똑같아요. 일정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이 기울기는 일정하게 나타나줘야 돼요. 한계 반응물이 B로 유지될 때는. 자, 그럼 여기는 한계 반응물이 아직 B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를 해석을 해보면 여기는 B 3g을 넣어줬을 때 부피가 3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B가 들어와서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즉 B가 한계 반응물인 구간에서는 B 1g 넣어줬을 때 부피가 1만큼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B를 하나도 넣어주지 않았을 때 전체 기체 부피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한계 반응물이 지금 계속 B로 같을 때는 변화 양상이 일정하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했잖아.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B를 3만큼 넣어줘서 부피가 3만큼 증가했다는 건 B를 1만큼 넣어줬을 때 부피가 1만큼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B를 하나도 넣어주지 않았을 때 전체 기체의 부피는 6이에요. 자, 그럼 B를 하나도 넣어주지 않았을 때 전체 기체 부피가 차지하는 게 뭐야? 나는 A라는 기체를 Wg 넣어줬는데 이 Wg이 차지하는 부피가 6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되세요? 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은, 자, 여기 기체 B를 넣어줬어. 그랬더니 부피가 증가해. 얘들아,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포인트가 한계 반응물이 아직 B일 때는 아무리 내가 B를 넣어줘도 이 구간의 전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A가 감소하는 양과 C가 증가하는 양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 있어요. 아까 봤지? 아까 문제 다시 갖고 오면 B가 아직 한계 반응물인 구간의 전체 기체 부피는 A 감소량과 C 증가량, A가 감소하는 양이 C 증가량보다 크면 점점 감소하고 A가 감소하는 양보다 C가 증가하는 양이 크면 점점 기체가 부피가 증가한다고 했죠. 여기 지금 어때? 부피가 계속 증가하고 있네. 이 양은 A가 감소하는 양과 C가 증가하는 양 중에 C가 증가하는 양이 많다는 거니까 C는 A의 개수인 1보다 커요. 자, 그럼 우린 지금 C랑 X를 둘 다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C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C가 1보다 크다는 거야. 그럼 자, 첫 번째 C가 2인 경우를 가정을 해볼게요. A 기체가 두 개의 B 기체를 만나서 두 개의 C가 생성되고 있다 했을 때 개수 B는 부피 B랑 같고 지금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는 구간이니까 선생님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개수 B는 부피 B와 같다. 나 맨 처음에 A 얼만큼 넣어줬어? 6만큼 넣어줬어. 그리고 기체 B를 몇만큼 넣어줬을 때 1이든 4든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4만큼 넣어줬을 때를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기체 4g, B 4g이 차지하는 부피를 알아야지 여기다 넣어서 개수비를 부피비로 보내지. 근데 우리 아까 말했다. 한계 반응물이 A로 바뀐 이후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면 우리가 B기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했을 때 여기를 해석했을 때 B 2g을 넣어줬을 때 부피가 4만큼 증가했어. 그럼 원래 B는 1g이 부피 이만큼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A 6 부피만큼 있는 데다가 B 4g을 넣어줬어. 그럼 내가 B 부피 몇만큼 넣어준 거야? 4g은 부피 8을 차지합니다. 여기 반응을 보내주면 1대 2대 2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돼요. 그러면 2, 0, 8이 되니까 전체 기체의 부피가 10이 나오네. 그럼 개수가 2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좀 찝찝해요. 그럼 우리 어차피 지금 같이 문제 푸는 과정이니까 C가 3일 때를 가정해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C가 3일 때를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C가 3이라면 A 더하기 2B가 반응 상태 생략할게요. 3C가 되는 반응에서 동일하게 B를 4g만큼 넣어줬을 때를 해볼게. A는 처음부터 끝까지 6만큼만 존재하고 B 4g은 부피 8을 차지합니다. 그럼 반응 개수대로 반응을 보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2 하면 2,
0, 12야. 전체 기체 부피 몇이야? 14야. 일치해야 해. 안 하죠. 해서 우리는 일단 C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돼? X만 알면 되고 X는 B를 7g만큼 넣어줬을 때죠. 그럼 개수를 알아. A 기체는요, 두 개의 B 기체를 만나서 두 개의 C 기체를 생성합니다. 이거 네모 쳐놓고 표시를 해줄게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A는 6부피만큼 넣어줬을 때 B를 얼만큼? 7g, 즉 14부피만큼 넣어줬을 때 전체 기체 부피의 상대값이 궁금해요. 그럼 개수별로 반응을 보내주면 1대 2대 2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해서 0, 2, 10이 되니까 전체 기체 부피는 14가 되겠네요. 정답? 아니죠. X가 14인 거고 C는 2였으니까 정답은 2 곱하기 14에서 28. 정답 4번 골라주면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한계 반응물이 바뀌고 나서는 A를 일정량 넣어놓고 B를 계속해서 넣어줄 때는 한계 반응물이 바뀌고 나서는 내가 넣어주고 있는 B에 대한 정보를 꼭 캐치해 주셔야 되고요. 이 전에는 A와 C의 관계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일정량의 A가 있을 때 B를 점점 추가해주는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고요. 아마 난이도가 상당히 제일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문제를 같이 보면 다음은 기체 A가 기체 B와 만나는 반응에 대한 자료와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화학 반응식 A계의 A가 B를 만나서 두 개의 C를 만든대. A의 개수를 안 알려줬어요. 반응식 완벽하게 안 줬고 T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은 40L를 차지한대. B의 분자량을 B라고 할 때 온도와 실린더 속 전체 기체 압력은 T도씨 1기압으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게 돼 있는 조건에서 이 조건까지 줬으니까 우린 일단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A, Y리터 일정량의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B의 질량을 달리해서 쭉쭉쭉쭉 점점 더 넣어주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넣어준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 부피는 다음과 같았다라고 했어.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분명히 양상이 바뀌는 지점을 찾아줘야 돼. 맞지? 여기야. 그럼 이 전에는 누가 한계 반응물? B가 한계 반응물. 이 이후에는 누가 한계 반응물? A가 한계 반응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량을 일단 첫 번째 찾아줘야 돼. 나 A 기체 Y리터랑 B 기체 5W g이 정확히 반응에 참여하는 당량이구나. 서로 다른 단위지만 질량과 부피의 단위지만 알아낼 수 있고요. 두 번째, 한계 반응물이 바뀐 이후의 지점, 즉 A가 없어서 내가 아무리 B를 넣어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선생님이 B에 대한 정보를 캐치해줘야 된다고 했죠. B 기체를 내가 얼만큼 넣어줬냐면 5W에서 W 계속 추가해서 넣어줬을 때 부피가 이만큼씩 같은 비율로 증가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의 어려운 포인트가 나오는데 부피에 대해서 중간에 애매한 지점을 26으로 찍어놨고 최저점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 BWg이 차지하는 부피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죠. 이 값을 미지수로 설정을 해볼 거예요.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또 여기서 여기까지 이 애들을 각각 V만큼 증가한다고 해볼게. BWg이 차지하는 부피를 V리터라고 해볼게요. 이거 한 칸을 내가 V리터라고 미지수를 설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 B가 한계 반응물일 때는 우리 뭐에 대한 거 알아줘야 된다 했어. A의 감소량과 C의 증가량의 차이에 의해서 전체 기체 부피가 달라지니까 A와 C의 개수비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캐치해줘야 된다 했고 이 구간은 A가 반응에 참여하면서 감소하고 C가 반응을 통해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얘네들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전체 기체 부피가 감소하네. 그 말은 A가 감소하는 절대적인 양이 C가 증가하는 절대적인 양보다 크다는 거니까 A는 2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기까지 놓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해.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선생님은 어떻게 푸냐면 아까 우리가 한 칸을 V리터라고 한다고 했지. 그럼 우리 여기도 이 값은 3V라는 거 알 수 있어. 이해되니 얘들아? 26을 기준으로 여기는 Wg 넣어줬을 때 감소한 이 한 양은 B를 총 3Wg만큼 넣어줬을 때 증가한 양과 같잖아 해서 BWg과 A가 반응을 하면
전체 기체 부피가 3V만큼 감소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 일단 A의 개수가 2보다 크다라고 했고 반응 개수는 자연수죠. 해서 A는 3, 4, 5, 6, 7 누군가 될 거야. 그럼 첫 번째 A가 3인 가정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3A가 B를 만나서 2C가 돼요. 나 맨 처음에 A 얼만큼 넣어줬어? Y리터만큼 넣어줬죠. 그럼 나 지금 어떤 지점과 어떤 지점의 차이를 볼 거냐면 봐봐 얘들아. 얘를 3, 4, 5 쭉쭉쭉 넣어줄 때 5g까지는 양상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지. 그럼 원래 기체의 부피는 여기는 Y리터였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B를 Wg만 넣어줬을 때를 한번 볼게요. BWg은 몇 리터를 차지한다고? V리터를 차지한다고 우리가 아까 미지수를 설정을 해놨지. 자, 이게 내가 B를 Wg만큼만 넣어줬을 때예요. 자, 그럼 이때 이 지점에는 여전히 B가 B를 5Wg보다 많이 넣어주기 전에는 B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여기 누가 다 사용돼? B가 다 사용되지. 그럼 개수비 3대 1대 2라고 가정했으니까 얘는 3V만큼 얘는 2V만큼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Y-3V 제로 2V가 되죠. 그럼 우리 이때 전체 기체 부피 얼마야? Y-V죠. 원래 Y 전체 기체 원래는 Y 리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는 이 전에는 B가 아무리 내가 넣어줘도 전체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반응 전 기체의 부피는 A에 의해서 Y로 정해졌었죠. 제로일 때 B를 하나도 안 넣어줬을 때. 근데 반응 B를 Wg만큼 즉 V리터만큼 넣어줬을 때 전체 기체가 얼만큼 감소했어? V리터만큼 감소했죠. Wg 넣어줄 때마다 전체 기체 부피 몇만큼 감소할 때? 3V만큼 감소할 때를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일단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따가 이 지점을 기준으로 봐줄 테니까 일단 여기 봐보세요. 자, 그럼 언제로 가줘야 되냐면 쭉쭉쭉 문제를 풀다가 내가 A가 5인데를 한번 찍어볼게. 5A가 B를 만나서 2C가 되는 반응이래요. 내가 A는 처음부터 Y리터를 넣어줬고요. B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는데 Wg, 즉 V리터만큼 넣어줬을 때를 봐볼게요. 자, 개수비 5대 1대 2고 W 넣어줬을 때는 B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B가 다 사용됩니다. 얘는 개수에 맞춰서 5V만큼, 얘는 2V만큼 생기겠죠. Y-5V 제로 2V가 됩니다. 전체 기체 부피는 Y-3V가 돼요. 자, 원래 A가 차지하는 부피는 Y였는데 Wg만큼 넣어줬더니 얼만큼 감소했어? 3V. 우리가 찾고 있는 기울기가 나온 거지. 해서 개수는 5구나 라는 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해 안 되면 다 계속 돌려보시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올리고 이 밑에 종이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 문제를 계속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한 일이 뭐냐면 B가 차지하는 부피당 질량당 부피 그리고 A의 개수가 5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줘야 되는 건 X랑 Y를 알아야 되지. 그럼 일단 분자량 X와 Y리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A와 B의 반응 개수비가 5대 1이지. 자, 그럼 반응 부피비도 몇 대 몇이야? 5대 1일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Y리터는 B 5Wg이랑 반응을 한대. 근데 B는 Wg이 몇 리터를 차지하니까 V리터를 차지하니까 B 5Wg은 B 5V리터를 차지하겠죠. 자, 그러면 A Y리터와 B 5V가 딱 반응 당량에 맞는 거예요. 그럼 반응 부피비가 Y 대 5V라는 거잖아. 이게 몇 대 몇이어야 돼? 개수비 5대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Y가 25V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V가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V가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 하나 줬네. 이 지점을 조금 의미 있게 봐볼게요. 이거 종이 좀 올려서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B를 4Wg만큼 넣어줘서 A, Y리터랑 반응했을 때 전체 기체 부피가 26이다라는 것이다, 얘들아. 자, 그러면 B 4Wg, 즉 BWg은 V리터를 차지하니까 B 4V리터를 넣어줬을 때 OA는 B를 만나서 2C가 되는데요. Y는
A는 Y리터 즉 25V만큼 들어있고 B는 4Wg 넣어줬으니까 4V만큼 있는 거야. 그럼 개수에 맞게 반응을 진행시켜보면 얘 20V만큼, 얘 4V만큼 다 사용되고 얘는 8V만큼 하면 5V 남고 없고 8V죠. 그럼 여기 전체 기체 부피는 13V인데 이 값이 얼마라고? 26이라는 거예요. 그럼 V 얼마야? 2리터지. 해서 우리는 Y 기체가 25V리터 즉 50리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의 분자량 X를 찾아줘야 되는데 다 했다. 위로 이제 올릴게요. B Wg은 V리터를 차지한다며. V는 2리터라며. 그럼 BWg은 2리터를 차지하지. 위로 올라가 보면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 1몰의 부피는 40리터를 차지합니다. 분자량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1몰의 질량이 분자량에 g을 붙인 것과 같으니까 1몰의 질량만 찾아주면 우리 분자량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 1몰이 몇 리터 차지한다? 40리터 차지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 B가 2리터가 차지하는 질량이 W래. 그럼 B 40리터가 차지하는 질량은 20Wg이고 그럼 이게 1몰이 차지하는 질량인데 1몰이 차지하는 질량은 그 물질의 분자량에 g을 붙인 것과 같으니까 20W가 B의 분자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B의 분자량 X는 20W, 내가 처음에 넣어준 Y는 50리터가 되겠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X분의 Y는 20W분의 50 해서 2W분의 5.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놓고 일단 끊고 아까 B를 Wg만큼 넣어줬을 때 부피가 3V만큼 감소하는 기울기를 가지도록 개수 A를 찾아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구간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거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 우리 여기를 한번 봐볼게. 여기는 B를 4Wg 넣어준 데서 Wg 더 추가해서 B를 5W만큼 넣어줬을 때의 차이, 부피의 차이가 3V만큼 나야 돼. 자, 개수 A가 5.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A가 2보다 크니까 3부터 쭉쭉쭉 찾아주면 되는데 5부터 시작할게요. 저희는 이렇게 됐을 때 원래 나는 A를 Y리터만큼 넣어줬고 B를 4Wg만큼 넣어준 데를 기준으로 봐볼게. BWg은 V리터를 차지하니까 4Wg 넣어줬다는 거는 4V만큼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B가 여전히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에 B가 4V만큼 다 사용돼. 그럼 개수비 5대 1대 2니까 얘는 20V만큼 얘는 8V만큼 생기니까 Y-20V 0 8V에서 4W만큼 넣어줬을 때 26리터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Y-12V 리터가 26리터를 의미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보면 내가 여기다 Wg을 더 넣어줬어. 즉 V리터를 더 넣어준 거예요. 그럼 B는 V리터 남아있고 얘는 여전히 Y-20V 얘는 8V만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A도 다 사용되겠지만 B가 다 사용되니까 우리 편하게 B, V만큼 다 보내고 얘 5V 감소하고 그럼 얘 2V 증가하는 구간이지. 그럼 Y-25V 0, 10V 해서 Y-15V 리터가 남아있게 되네요. 해서 개수가 5일 때 B를 Wg 추가해줬을 때 전체 기체 부피가 3V만큼 감소하는 것을 찾아준 게 개수가 5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문제는 다 풀었고 우리 수행평가 평가 기준이 뭐였어?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 무엇이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답까지 해서 평가 기준 4개였죠. 그래서 각 문제별로 필요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18번 문제는 한계 반응물, 반응 질량비, 질량 보존의 법칙, 몰과 질량,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와 같다. 이 개념이 최소한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출제 의도는 얘네들이 되겠어요. 그러면 개념은 당연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으니까 알고 있겠지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계 반응물이 누구야? 반응의 한계를 가져오는 물질이죠. 이 아이가 더 이상 없어서 반응이 진행되지 못하잖아. 그래서 한계 반응물은 반응의 한계를 가져오는 물질, 한계를 주는 물질이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응 전 물질의 질량의 합과 반응 후 물질의 질량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이고 반응 질량비 빼먹었네요. 반응 질량비는 반응마다
일정하게 나타나요. 누구랑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개수비랑 같지 않지만 반응 질량비는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몰과 질량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주 쓰는 질몰화 공식이죠. 질몰화 공식은 몰과 질량의 관계를 공식화해 놓은 거고 선생님이 몰과 질량의 관계는 원래 뭐야? 1몰이 차지하는 물질의 질량은 그 물질의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것과 같다. 라는 거예요.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와 같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개념이 되는 것이고 넘어가서 2016학년도 3월 학력평가에서는 필요한 개념이 반응 질량비, 질량 보존의 법칙, 몰과 질량,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나머지는 이전에 설명해드렸고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같은 조건에서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기체의 양, 즉 몰수에 비례한다.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는 아보가드로 법칙, 밀도, 질량 보존의 법칙, 몰과 질량,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 또는 개수비는 반응 부피비 이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설명하지 않은 개념은 밀도 하나 있네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과 같죠. 넘어가서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필요 개념은 한계 반응물, 아보가드로 법칙, 화학 반응식, 반응 개수, 개수비는 반응 부피비와 같다라고 했는데 화학 반응식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정보가 많이 있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이 문제에서는 B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해서 B가 2 또는 3이 될 수 있다고 했었잖아. 했을 때 그 B가 의미하는 게 뭔지, 즉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선 반응 개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B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B가 2가 되는 경우와 B가 3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줬었죠. 이런 능력이 있는지 그게 출제 의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 반응 개수가 있는데 반응 개수는 양의 정수가 되겠죠.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필요 개념 아보가드로 법칙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와 같다. 몰과 질량 한계 반응물이 있겠고요.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한계 반응물, 반응 개수, 개수비는 반응 부피비와 같다. 아보가드로 법칙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는 아보가드로 법칙, 몰과 질량, 반응 개수, 한계 반응물, 개수비는 반응 부피비와 같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만 사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럼 질문이 올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반응 질량비 아니면 화학 반응식, 반응 개수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나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말해준 것처럼 반응 질량비는 어떤 일정한 반응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화학 반응식이 필요하고 반응 개수가 필요한 문제 어떤 게 있었냐면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에서는 화학 반응식은 우리 제할게요. 화학 반응식은 굳이 설명하지 않고 반응 개수가 필요한 문제에서 반응 개수는 양의 정수여야 된다.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 개수가 의미하는 것은 각 물질의 양적 관계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에 대한 개념 알고 있는 거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16학년도 9월 모의평가죠.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 계약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집에서 스스로 풀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뺐어요. 수행평가 후보 문제에서 뺐고 이 문제 궁금하시면 풀어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이 문제 빼고 나머지 7문제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월요일날 만나서 우리 수행평가 볼 수 있도록 합시다.